네, 이번 영상은 선대 전반기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T 사이클릭 서브스페이스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게 결국엔 대학교 2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꽤 쉽습니다. 이게 먼저 저는 어떤 교재를 봤냐면 이 두 교재를 봤는데 랭이랑 선대군을 봤는데 둘 다 잘 쓴 부분이 있고 못 쓴 부분이 있고 조금 그렇게 느껴졌어요.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, 먼저 랭은 폴리노미얼 그리고 아이디얼 그리고 유클리드 알고리즘, 배주 항등식 등 이 다항식을 이해하는데 좀 탁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이클릭 디컴포지션이나 이제 사이클릭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정의가 너무 좀 복잡하게 돼 있다,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. 그래서 이거가 11.4장까지인가 거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, 그 반대로 선대구는 이제 왜 디컴포지션을 해야 되는가, 이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너무 잘 줘서 사이클릭 서브스페이스를 정의한 방식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. 사실 이게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웠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뤄볼 거예요. 먼저 T 사이클릭 서브스페이스를 이해하기 전에 T 사이클릭 스페이스를 먼저 이해해 볼게요. 우리는 이제 선형사상이랑 행렬이랑 행렬이랑 같다고 보기 위해서 이제 finite dimensional 벡터 공간을 계속 얘기를 할 거고,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 선형사상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이해하고 싶은 거라서 이거에 좋은 행렬 표현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모든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형사상도 고정을 시켜서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V가 T 시클릭 스페이스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, V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원소가 존재하면, 그러면 V를 T 시클릭 스페이스라 쓰고 이렇게 적습니다. 이건 뭐 책 보고 이해를 해도 되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. 이랬을 때 성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되게 중요한 성질들입니다. 하나하나 볼게요. 이 V에 좋은 기절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. 뽑을 수 있고, 이런 식으로 기절 뽑을 수 있다, 얘가 기저가 된다라는 거고, 그랬을 때 얘를 유명한 기저여서 T 시클릭 베이식스라고 합니다. 되게 좋은 기저를 가져요, 얘가. 왜냐면 이 T의 이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 그 유명한 이제 컴패니언 동업자 매트릭스라 그러죠. 010101 나오는 이런 레이셔널 폼이랑 유사한 그런 되게 어퍼 트라이앵귤러보다 조금 더 좋은 거죠. 어퍼 트라이앵귤러는 이제 대각 성분이 있고 여기 0이고 여기가 뭔지 모르는데 여기가 다 1로 고정되고 나머지가 0인 이런 좋은 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베이시스를 갖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멘전과 미니멀 폴리노미얼의 디그리가 같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배수 관계인데 디멘전이 같으니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미니멀 폴리노미얼이 같다. 이게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왜 그러냐면 이 선대군 책에서도 언급되지만 미니멀 폴리노미얼을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공식이 없습니다. 다이렉트하게 일반적으로 그냥 t가 주어졌을 때 mt를 그냥 trial and error 방식으로 구해야 해요. 그러니까 해보고 되네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데, 이게 아니라 딱 이렇게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과 같다라는 거를 딱 주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, 벡터 공간이. 그 다음으로 이제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를 이해할 수 있는데, 이 책의 정의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한번 볼게요. 먼저 W는 T 스테이블, 그러니까 T 인베리언트한 공간일 때 저희는 이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restriction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이게 well defined 되게 되는데, 그랬을 때 저희가 벡터 공간 V가 주어지고 이 T를 이해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 W를 벡터 공간으로 보고 이 T의 restriction을 그냥 주어진 선형사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. 그랬을 때 이 W가 T의 restriction에 대한 시클릭이 되면 저희는 W를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.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전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
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더 풀었으면 뭐 구차하게 한번 풀어 써보면 W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시클릭 스페이스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랑 뭐 같은 얘기죠. 이 두 개는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이 리스트릭션 기호를 떼도 되죠. 왜냐면 정의 자체가 이게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W라는 공간에 W라는 원소가 들어가면 존재하면 저희는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는 이런 형태를 갖는 거예요. 이런 W가 존재해서 이런 형태를 갖는 거고, 그럼 반대로 당연히 어떤 W에 대해서 이런 공간은 당연히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. 이 정의 자체가 이러니까 이거를 굳이 보여볼 필요는 전 없다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T 시클릭이면 이런 형태를 갖는 W가 존재하더라. 그렇기 때문에 이런 W 이렇게 쓴 것도 당연히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겠죠. 굳이 이거는 뭐 증명해 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,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의를, 그러니까 애초에 정의 자체를 이렇게 안 적고 막 이렇게 리스트릭션을 한 다음에 이 W가 이 리스트릭션 펑션에 대해서 C클릭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의한 이유가 이 위에서 증명했던 프로퍼티스를 그대로 저희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대로 쓸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요거 대신에 벡터 공간에 서브스페이스를 넣고 t 대신에 이 리스트릭션 펑션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스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나는 얘기를 해보자면, 첫 번째로 이게 또 되게 좋은 점이 임의의 벡터 공간에 원소가 주어졌을 때, 원소 W가 주어졌을 때 얘네마다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. 이게 KL 해밀턴 정리에 쓰이고,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가 주어졌을 때 항상 저희는 이 T 클릭 서브스페이스 generated by W 이런 원소를 항상 생각할 수가 있다 라는 점이고, 이걸로 KL 해밀턴 정리를 증명을 하게 되죠. 그리고 이게 이렇게 W가 주어졌을 때 이런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 generated by W 이 공간은 항상 벡터 공간을 이루죠, 이 자체로. 근데 이것도 이게 V가 되게 좋아서 이게 전체 벡터 공간을 생성하는 거는 T 시클릭 서브스페이스의 럭키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W를 뽑아도 항상 서브스페이스는 이루는데 이걸 조금 잘 뽑아, V를 좀 잘 뽑아서 럭키 버전으로 벡터 공간 전체를 V를 생성할 경우는 이제 럭키 버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얘기, 정의를 이런 식으로 안 한 이유가 이 properties를, 이 성질들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. 굳이 증명을 안 해봐도 수학적 성숙함으로 당연히 이 성질들을 만족할 거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이렇게 했다.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